안녕하세요. 요약집 페이지 57쪽 펴세요. 요약집 페이지 57쪽. 지금 우리 어디 가고 있느냐면 혹시 내년 11월 달에 와야 되겠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 그러면 내년 11월 달에 오시면 어떻게 가르치냐면 봐. 우리 공인중개사에서는 맨 처음에 뭘 가르치냐면 공인중개사에서의 민법의 출제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러면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효력, 이걸 배운다는 것이야. 그러면 자, 이 민법에서 인정되는 재산권에는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게 물권, 채권 두 개 있고, 재산권의 종류에는 몇 개 있고? 두 개. 그 다음에 그 재산권의 변동 원인에는 하나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는 경우와 의사표시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재산권의 공통된 효력, 재산권의 변동 원인과 그 효력을 배우는데 공통된 효력이 다 같이 양도, 상속, 대위, 포기, 그 다음에 재산권의 침해 시 구제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청구 취지라는 게 있다고. 청구 취지, 다 청구 이런 취지가 있다 이게야. 청구 취지. 근데 그 청구 취지가 네 가지 다 같이 계약상의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이걸 지금 배워가는 거라고. 근데 오늘은 이 재산권의 종류 중에 물권과 채권이 있는데, 물권의 종류에는 자, 여러분들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물권의 종류가 앞으로 그냥 갈 필요 없네. 내가 혼자 여기서 또 뒤로 가라 그러면 물권의 종류가 몇 개 있었냐면 다 같이 크게 우리 민법에서 인정되는 물권의 종류에는 8개가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점유권,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었는데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제외돼 있어. 그런데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 점유권. 오늘 배울 내용이 뭐? 점유권. 그러면 어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점유권 배운다고 그랬으니 상상을 해. 이제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점유권 배운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다 같이 점유권의 변동 원인, 시기, 점유권의 효력,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 혼자 앉아서 이게 공부를 했으면 말이에요, 정리 안 되면 그거 공부 안 된 거거든. 혼자 앉아서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 막 두서없이 공부했어도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정리를 혼자, 내가 나름대로 혼자 한다고 그러는데 어디 여러분들 마음에 흡족해? 그래서 흡족하지 못하면 혼자서 정리를 하시는데, 그걸 지금 배우는데 그냥 두서없이 가는 길이 어디다 하지 마시고, 오늘은 어디 배워? 재산권의 종류 중에 점유권의 공통된 효력이 점유권도 양상대포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러면 점유권은 물권이니까 침해 시 다 같이 점유권자의 청구권, 점유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점유자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을 거란 말이야. 침해 구제 수단으로. 자, 외워본다. 점유자도 침해자에 대하여 물부손이 있다. 그럼 이제 오늘은 뭘 배우냐면 점유권의 성립 시기, 이렇게 변동 중에서 변동에는 발생, 변경, 소멸이 있는데 점유권이 뭐냐, 또는 점유권의 성립 시기를 배울 거라고. 그래서 자, 여러분들 교재 이제 55페이지 이런 순서대로 쓰여 있어. 그러면 점유권의 성립과 관련해서 자, 맨 위에 보셔. 이제 55페이지. 이 점유가 뭐냐면 어떤 물건을 그냥 이렇게 점유가 뭐냐 그러면 그냥 사실상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 다시 사실상 지배하면 그게 점유권이야 이게. 그럼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고,
자, 다 같이 권리를 사실상 지배하면, 권리를 사실상 지배하면 여기다가 준자를 붙인다고. 다 준점유. 자, 다시 우리 안 배웠던 것이 아니야. 다 같이 법률행위. 거기다가 준자 붙이면 준법률행위. 법률행위, 준법률행위 생각나시지? 그러면 물건으로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 권리를 사실상 지배하면 준점유. 만약에 준점유라는 말이 나오면 아, 권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를 준자 붙였구나, 이렇게 개념만 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이 도대체 우리는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므로, 자, 여기 갑의 토지, 우리는 이 토지 소유권 하나 둘러싸고 지금 계속 공부하는 거라. 토지 한 개 둘러싸고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하고 있는데,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을이 무단으로 축조했다는 것이야. 그러면 야, 남의 땅에다 건물 무단으로 짓는 경우도 있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어. 그 언제냐면 우리가 주로, 자, 토지는 소유자는 A인데 A가 2번 갑에게 팔았어, 이렇게. 근데 갑에게 팔았는데 이게 무효야, 무효. 근데 갑이 무효인 줄 모르고 3번 병에게 매매해서 을에게 팔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이 을은 자기가 소유자인 줄 알고 건물 짓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이 토지 매매가 무효다 보니까 실제 소유자는 누구야? A에게 있어, A.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A인데 지금 누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어서 을.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시험 공부하는 거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따라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토지의 점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있겠어, 건물 소유자에게 있겠어? 사실상 지배는 1번 그렇게 외우고 가. 시험 문제 탁탁 만들어 놨으니까. 1번 다 같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부지의 점유권. 이게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이게 건물 부지의 점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부지의 점유권은 을에게 있어. 그럼 자, 이게 여러분들 거기 1번 오른쪽에다가 페이지 이렇게 써. 1번 오른쪽에다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냐면 페이지 51 참조 이렇게 가서 시험 공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페이지 51 참조 이렇게 요약집에. 내가 문제를 이렇게 강의 상담실에서 보면 누구에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물어볼 때 너 요약집에 어디 있는 줄 아냐? 그러면 몰라. 그래서 내가 참 미안하더라고, 심정이. 내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탁 들고 와서 물어봤을 때는 내가 물어보는 게 그 문제가 교재나 요약집에 어디 있는 줄 아냐? 못 찾아. 이게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상상력이 발휘가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공부 안 되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써 놓으면 거기에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냐면 이것이야. 지금 A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20년째 시험 나오고 있다니까. 20년째 이 시험 문제가. 그러면 첫째, 토지 소유자 A는 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X 토지의 점유자는 을이므로, 자, A는 을에게 토지 내놓으시오 헐수. 이제 이 토지 점유자가 을이라고 하지 않았어. 어째 또 그렇게 또 여기서 1 더하기 1 해서 2 했고 2 더하기 1 해서 3 해야 되는데 이거 몰라버리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 지금 A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다. 토지 점유자는 누구? 점유자 을. 그러니까 A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잖냐.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소유자는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점유물 내놓으라고 해야지. 그래서 순서가 물어본다니까. 시험 문제가 A는 을에게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하면 5. 둘째, A는 을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물부손 하는 거예요. 물부손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어. 자, 다시 한다. 토지 소유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물청 3대 권리가 있어. 3대 권리. 물청, 부청, 손청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물부손. 따라서 A는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물건 내놓으시오.
두 번째는 내놓기만 하라고 그래야 돼. 부당이득도 내놓으라고 해야 돼. 그렇지. 부당이득만 할래 손해도 생겼은 게 손해도 청구해야지. 3대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3대 청구 취지. 애워놨음? 독서실에 앉아서 내 강의를 잘 들어야 돼. 다른 데 안 듣는다고 해서 다른 데 쳐다봐야 그거 다 헛거야.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결 능력을 가르쳐 주는데 그 해결 능력이 이해가 안 되니까는 어디 다른 데 있는가 보다 하면 다른 데 엉뚱하게 가르치고 있어.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살아있는 민법을 배워야 되는데 시험에.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 자 무슨 얘기냐면 55페이지로 가서 55페이지에 양가로 1번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랐을 때 건물 부지의 점유권은 누구에게 했다? 토지? 건물 소유에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것을 적용해야 돼요. 거기다가 1번 오른쪽에다가 양가로 1번 오른쪽에다 이렇게 써놓고 토지 소유자의 물부손 이렇게 써. 이렇게 나오니까 토지 소유자의 물부손 이렇게 써. 거기다가 둘째는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거 바로 끝나고 취득쇼를 배울 텐데 취득쇼. 지금 이 을이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했는데 만약에 을이 지금 등기부에 A의 소유인데 갑이 A로부터 매매했는데 이게 무효인 줄 몰라. 갑이 무효인 줄 몰라. 무효인데 그래서 을에게 팔았단 말이야. 그러면 을이 매수했을 때 을이 이 토지를 매수했다고. 매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없는 자로부터. 그럼 매수했을 때는 아 내가 소유자다는 인식을 갖겠어 못 갖겠어? 이게 자주점유야 이게. 그래서 이 을이 점유를 이 토지의 건물을 점유로 하면서 20년 지나버리면 20년 지나면 소유자 A에게 등기해 주시오 해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게 점유 취득쇼인데 이거 끝나고 바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취득쇼의 주체 이걸 물어봐. 그러니까는 자 여기다 써. 토지 취득 시효의 주체. 그럼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A의 토지에 을과 병이 무단으로 지었대. 을과 병이. 누가? 그러면 건물 공유자 아니야? 그러면 건물 공유자가 알아듣는 사람만 하자고. 내가 강의할 때 100% 만족시킨다고 온다면 그건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80%만 만족시키면 나 졸지 않는 사람들. 자, 을과 병이 무단으로 지었다면 공유자인데 이 을은 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고 병은 지금 검단이야. 검단에서 살고 있는데 병은 서울에서 살고 있어. 건물 등기만 해놓고. 그럼 이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실제 건물에서 점거하는 사람이야. 서울에서 있는 사람도 점유를 해야 안 해? 그래서 이게 취득쇼의 주체는 을과 병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시험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자, 해결했고 여기 건물 부지의 점유자는 누구였어? 건물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 애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응용해야 돼요. 그것까지 어디 이게 건물 소유자에게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야 민법이. 근데 거기서 끝나는 줄 알고 애워놓고는 딱 덮어놓으면 안 된잖아.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까지 내가 가르쳐줬어. 둘째는 이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이 토지 소유자 을에게 임대차 계약을 해줬어. 임대차. 그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토지를 빌렸으므로 임차인도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그래서 이때 임차인을 다 같이 직접 점유자, 임대인을 간접 점유자라고 그래. 그래서 점유권의 유무와 관련하여 다 같이 간접 점유자. 여기는 점유 보조자. 읽어본다. 시작. 됐어. 그러면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다. 점유를 하는 사람의 시다발이다. 시다발이잖아. 이게 시다. 시다 알잖아. 일본에서 시다 그러면 하수들 말하는 거예요. 보조자들. 그러면 점유 다시 중개 보조자. 사람이요 아니요? 아니잖아. 중개 보조자는 양념실장이니까 맨 밖으로 운동화만 5켤레 떨어져. 아파트 왔다 심부름만 다니니까. 그래서
그냥 용어로 그냥 시간 없어. 그냥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겠어 아니겠어? 점유 보조자는 아니다 이렇게 알면 돼. 그래서 간접 점유자는 임대차와 같은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성립이 되고 점유 보조자는 다 같이 고용계약. 그래서 경찰이 총을 소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경찰에게 점유권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야. 경찰이 총을 소지하고 있으면 국가의 다시 지시. 해병대 강화에서 내가 얘기잖아. 이게 총을 소지하고 있는데 동네 못된 놈들이 유영철이 그때 뺏어 가려고 그랬잖아. 유영철 사건 생각나? 시사에 관심이 별로 없을 거고 그 살인마 유영철이 강화에서 해병대에 있는 우리 후배야. 해병대 나는 320기. 근데 그 총을 빼앗아 가니까 다른 군인들은 육군 있지 다 도망가 버려. 총 놔두고. 근데 해병대 혼자 이 총을 들고 목숨을 잃었잖아. 이렇게 딱 잡고. 그것이 해병대의 어떤 하나의 기질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점유 보조자야. 그러면 다른 놈들이 빼앗아 가면 가만히 있어야 돼. 꽉 지키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를 위해서 자력 구제권은 있다. 이렇게 하나만 외우면 돼. 다시 점유 보조자. 해병대도 총 빼앗기면 쫓아가서 빼앗아 올 수 있는 자력 구제권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되냐면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다 아니다. 임대차라는 평등한 관계에 의해서 법률관계 형성이 되고 고용계약은 말로는 평등하지만 실제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배복종관계야 이게. 그래서 다 같이 지배복종관계. 지시. 그래서 남의 차 운전하는 사람 있지?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을 점유 보조자다 아시면 돼. 그래서 그냥 기억하고 말아. 자, 앞으로 점유자다 그러면 당연히 간접 점유자도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 다시 한번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다. 그러나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이건 그냥 여러분들 설명해 준 것이야.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여러분들 양가로 2번 이제 뭘 물어보냐면 우리는 물권 변동의 원인과 취득 시기를 물어봤어. 그래서 점유권의 취득 시기인데 여기 점유권의 취득 시기인데 여기 한번 봐. 지금 이 X 토지 둘러싸고 X 토지에 대해서 실제 소유자는 A인데 이 갑이 매매했는데 넘겨주었는데 을도 점유를 하겠, 갑도 점유를 하겠지. 근데 이 갑과 을이 매매를 통해서 자 지금 토지 소유자는 A. 그런데 갑이 무효등기인데 을에게 팔아서 을이 이 X 토지의 점유권을 언제 취득했느냐 그 취득 시기를 물어봐요. 이렇게. 그러면 이 갑이 을에게 토지를 넘겨준다. 인도해 주었을 때 인도받았을 때 점유권 취득하겠지만 인도받은 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양가로 2번에 매매로 인한 자 밑줄 그으셔. 이전 등기가 되면 그 무렵에 점유권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시험이 그 이전 등기에다 밑줄 긋고 이전 등기에다 밑줄 그으시고 보존 등기 이렇게 써. 보존 등기. 여러분들 보존 등기는 권리 변동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지. 그래서 시험이 보존 등기가 되면 그러니까 상상해서 시험이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되면 등기했을 때 점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보존 등기가 되면 보존 등기는 점유권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게. 그래서 보존 등기가 되면 그 무렵에 점유권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그것이 2번과 보존 등기를 비교해 놓으라는 것이야 2번에. 그래서 거기다가 이전 등기 밑줄 그으셔. 이전 등기 밑줄 그으시고 시험은 어떻게 나와? 거기다가 보존 등기. 그러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여러분들 판례집 한 권씩 사서 보시라고 그랬지? 그거 오늘 이거 끝났으면 판례집을 빨리 봐야 돼 집에 가셔서. 그리고 정리하고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자 그래서 점유권의 승계 취득 시기에 상속으로 인한 경우요. 포괄 승계가 상속인데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만약에 이제 갑이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해버리면 을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그냥 사망했을 때 점유권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을 봐. 양가로 4번 상속인은 시작.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여기 봐.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점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사망시야, 사망시. 그러면 사망시인데 포괄 승계의 경우 점유권의 취득 시기는 사망시고 그 사실을 알아야 몰라도 요거 물어보니까 주의하셔. 근데 여러분들 교재는 점유권의 특정 승계 취득 시기만 써놓은 것이야. 내가 특정 승계 취득 시기만 써놓고 포괄 승계 취득 시기는 다 아는 거니까 안 써놨어요. 이렇게 다시 한다. 포괄 승계 취득 시기 사망했을 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만약에 이거 갑이 여기서 점유하다가 여기서 사망했다고 봐. 그리고 그 사실을 을이 여기서 인식했다고. 그러면 사망했을 때와 인식했을 때 권리에 갭이 생기지? 그래서 갭이 생기기 때문에 권리에는 갭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사망하면 바로 을이 미국에 있는 을이 점유권 승계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다. 상속은 사망시, 특정 승계는 이전 등기했을 때 이렇게 이해해 놓으면 돼. 그것이 양가로 2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자 갑이 을과 매매를 통해서 점유권을 취득해서 점유권을 특정 승계한 경우에는 전 점유자가 갖고 있는 하자도 승계해버려. 그래서 양가로 3번. 점유권의 무슨 승계의 경우? 특정 승계의 경우에는 점유의 분리와 병합이 가능하다. 지금 뭔 얘기냐면 자 여기서 갑이 A 토지를 갑이 10년간 점유했어. 갑이 10년간 점유했고 그 다음에 을이 접수 날짜를 보니까 2010년 1010년 10월 20일 날 점유를 했고 을은 접수 날짜를 보니까 2020년 2015년 10월 20일 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쭉 갑이 몇 년간 점유했냐면 10년간 점유했고 을이 만약에 10년간 점유했다면 점유권을 특정 승계한 사람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병합, 더하기, 병합에다 더하기 이렇게 써. 병합. 그 다음에 분리는 빼기 이렇게.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 점유권의 특정 승계의 경우에는 점유 분리,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더할 수도 있는데 거기는 3번은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쓰면 돼. 3번 오른쪽에다가 저 뒤에서 바로 끝나고 외울 거예요. 취득시효에서 연결된다 이렇게 써. 취득시효에서 이렇게. 취득시효에서 출제. 이 점유권은 어떤 다른 권리의 취득에 대한 보조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이야 이렇게. 그래서 자 점유권을 을이 특정 승계했다면 자기 점유만을 우길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더할 수도 있다. 이것이 다 분리, 병합. 그러나 상속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점유를 승계했지. 상속인은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더하기만 해야지. 자, 양가로 4번. 상속인은 시작.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의 기회. 자, 밑줄 그셔봐. 상속인 해놓고 새로운 권원에다 가로를 열어보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기하여 자기의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나 이렇게 한까지 열고 닫아보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다 하면 상속인은 결국은 점유의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이야 이게. 상속인은 더하기만 해야지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을이 갑의 점유를 승계했다면 전 점유자가 갖고 있는 점유의 성질도 승계한다는 것이야 이게. 그래서 자 양가로 3번 다시 되돌아가 보면 점유권의 특정 승계의 경우에는 전 점유자의 하자도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한다. 이것이 점유권의 취득에 따른 문제야 이게. 점유권의 성립. 그러면 이제 점유권의 성립이 되면 두 번째는 효력인데 재산권의 공통된 효력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재산권도 양도할 수 있고 상속이 가능하고 재산권도 대위할 수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 그럼 점유권을
양도가 지금 특정 승계고 점유권의 상속이 포괄 승계야 지금 이거. 그러면 점유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점유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더할 수도 있어. 어때? 표정이 그러냐고. 눈이 연병을 지금 앞에서 배웠던 다 양도, 특정 승계, 상속, 포괄 승계 같은 얘기야 지금. 큰아들이나 장남이나 같아 지금. 여기서 말을 바꾸니까는 또 저게 다른 말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말을 가지고 기억해 놓으면 연결이 싹 돼버리잖아. 점유권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양수 받은 사람이 특정 승계이냐, 상속이 가능하다 포괄 승계인. 그럼 포괄 승계인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분리해서 자기 점유만 우길 수는 없다. 그게 앞에서 배웠던 거.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집에 가서는 강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래야 돼? 잘한다 해야 돼? 그렇게 얘기는 해야 되잖아 사실. 나는 못 오는데 이 새끼가 못 온다 하지 마시고, 야 인터넷 보니까 알아듣겠다. 그런 거 시험과 상관없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다시 성립, 효력. 그러면 아까 재산권의 공통된 효력이 양상대포라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 또 하나는 다시 침해시, 물부손. 아까 앞에서 배웠던 걸 반복해 줘야 다 침해시, 물부손. 자, 그러면 이제 점유에는 특정한 효력이, 점유에는 추정력이 인정이 돼. 그러면 추정력이다 그 말은 뭐냐면 입증 책임을 안 져도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양가로 5번이야. 양가로 5번의 왼쪽 큰 기둥에 점유권에 뭐라고 쓰였냐면 다 같이 효력. 그 밑에는 기둥에 다시 소멸. 그러니까 민법은 항상 다 같이 성립, 효력, 소멸. 이 세 가지로 다 돼 있어. 권리의 성립, 권리의 효력, 권리의 소멸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맨날 성효소만 배워. 성효소. 그러면 성립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효력. 근데 공통된 효력이 양상대포, 그 다음에 물부손이야 공통된 효력이. 그리고 그 물건의 개개의 효력만 따로 배우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점유권의 효력에는 공통된 효력이 다 양상대포, 물부손 앞에서 배운 거고, 점유권은 특별한 효력으로 점유에는 따른다.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러면 이제 양가로 5번에 점유의 추정력의 범위에는 다 같이 태양 동그라미 쳐봐. 빨간 것으로 태양. 1번에 점유 태양. 2번에 점유 계속의 계속 동그라미. 그 다음에 3번에 권리의 적법 동그라미 쳐. 그래서 지금 우리 봐. 지금 이 X 토지의 등기부를 봤을 때, X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넘어와서 을이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어요. X 토지를 점유. 그러면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추정적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 을은 이 토지를 점유할 때 소유의 자기가 주인이다. 자기가 주인이다라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야. 다시 소유의 의사로. 그 다음에 폭력으로 점유를 한 게 아니고, 점유를 시작할 때는 평온한 상태에서 점유를 했다. 그 다음에 비밀리에 점유를 한 게 아니고 공공연하게 점유를 했다. 이게 선의가 뭐냐면 이거 앞에서 배웠던 거. 물권에는 크게 다 같이 점유권, 본권. 이 본권은 소유권 이런 권리를 본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본권은 버틸 수 있는 권리가 본권이다 그 말이야.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등기부에 소유자, 진정 소유자 A가 자기 토지를 점유하는 을에게 물건 내놓으시오 했을 때 못 내놓겠다 버틸 수 있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못 내놓겠다. 그런데 선의 점유는 버틸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다 같이 본권이 있다고. 그거 하나만 써놓으면 돼. 선의 점유에다가 여러분들 동그라미 1번에 선의 점유 나오죠? 거기에 선의 점유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본권이 있다고 확신한 점유. 이렇게 하나만 써놓으면 돼. 본권이 있다고 확신한 점유. 그러면 본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 토지 등기부를 보면 A가 갑에게 토지를 매매했는데 이게 무효야. 근데 갑이 자기 소유 것이라고 속여서 을에게 팔았어. 을이 점유했지. 그럼 이 토지 소유자는 을이요, A요? A 무효 등기니까. 그럼 A는 토지 소유 이 을에게 물건 내놓으라고 하겠지? 그러면 내놔야 돼, 버텨야 돼. 무식하면 버티잖아. 김포에서 공부한 사람은 버틴다고 그래. 실제 소유자가 누구다? 을은 점유자지. 그러면 A가 내놓으라고 하면 버텨야 돼, 내놔야 돼. 버틸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 을은 무효 등기니까. 이와 같이 본권이 버틸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이 을은 갑의 등기부를 믿고 매수했으니까 자기가 소유자라고 믿었잖아. 지금 소유자인 줄 알았어. 이 사람을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되지, 지금 상황이. 근데 자기 것인 줄 알고 안 내놔도 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본권이 있다고 확신한 점유라고 그래. 이해하셨어? 그럼 본권이 실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니까.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할 거라고 그래서 오늘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1월 달에 공부했던 물권 총칙 편만, 세상 화나면 막 물도 막 먹잖아. 그거 물만 먹지 말고 1월 달에 물권 총칙이 있어. 총칙이 1월 달에 했던 거 4개 있다가 강의 1, 2, 3, 4가 그것만 뒤지게 해버려. 그러면 합격해버리니까. 그러면 강의 내용 다 알아둔다고. 근데 그러면 여기 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처음에는 담배 끊는다고 했을 때 이틀은 진짜 끊어. 근데 3일 때보는 또 못 이겨. 군대에 있을 때 내 제대하면 아버지에게 효도해야지. 한 달은 효도해. 2달부터는 또 안 간 놈만 못 온 거예요. 이거 군대에서 배웠던 버리장머리까지 나와가지고. 그럼 여기에 처음 오셨을 때 의지는 강한데 의지대로 안 되는 경우 있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의지를 내가 다 충족시킬 수는 없거든. 그래서 어디를 열심히 죽도록 해버려라. 물권 총칙 1월 달에 강의 4개 있어. 4강. 그거 4시간 동안만 죽도록 봐버리면 합격해버리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그래서 가서 하셔. 지금 점유자는 추정이 되는데 소유의 의사가 여기 봐. A 토지인데 A가 갑에게 매매했는데 매매가 무효야. 무효 등기. 근데 갑은 자기 것이라고 속여서 을에게 매매해서 을에게 넘겨주었다고. 그러면 이 을은 이 토지를 점유할 때 아, 내가 소유자구나 하는 의식이 있겠어, 없겠어? 그런 걸 자주점유라고 그래. 그럼 만약에 이 을로부터 갑으로부터 토지를 을이 임대했다면 임차인은 아, 내가 소유자구나 하는 의식을 갖겠어, 못 갖겠어? 못 갖는 경우 자주점유와 구별 개념이 타주점유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 장 넘겨보면 56페이지에 1번에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구별 나오죠? 여기 한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죽도록 외워야 돼. 이거 이제 지금부터 또 그걸 외워야지. 이렇게. 그래서 뒤에 보면 또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 설명했어. 점유에는 추정력이 미치는데 몇 개의 추정력이 미치냐면 다 같이 6개 점유는. 그래서 6개 점유를 외운다. 자평공, 성계적, 자평공, 선계적. 그것이 계속해서 점유한 것으로. 그 다음에 5번에 동그라미 3번 보면 권리의 적법 추정이 있는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거 봐라. 지금 이 갑의 토지에 을이 도급계약을 해서 건물 지었어. 을이 도급계약에서 건물 지었을 때 자기의 이 을의 갑의 비용으로 을이 인건비를 노력을 가해서 건물 지었을 때 이 을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 을이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내가 유치권자다 그러면 이 을이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 유치권이 적법하다는 것을 을이 증명해야 되는지
유치권이 없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 지금 을이 유치권 주장을 해. 그럼 이 경우 주장하면 을이 적법하게 유치권을 취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지, 유치권을 부정하고자 하는 갑이 유치권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지 문제다고 이게. 그러니까 추정이다 이 말은 결론은 입증 책임으로 간다는 거야. 입증 책, 증명 책임으로 이렇게. 그러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랬지. 그러므로 유치권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돼. 없다는 걸 부정하는 자가 증명해야 돼. 그것이 적법 보유 추정이다 그 말이야 이게. 그것이 동그라미 3번에 권리의 무슨 추정? 그러니까 적법이 중요해. 아니 지금 여러분들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3번 보고 있어.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3번 다리 권리의 적법 추정. 자, 해설을 읽어본다. 시작.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이 적법 추정에 관한 규정은 등기로 공시하는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자, 등기로 공시되는 부동산은 제외된다면 유치권자에게는 적용돼 안 돼? 유치권은 등기로 공시돼, 점유로 공시해. 그러니까 여기는 등기로 공시되는 부동산은 제외 나오지. 거기다 오른쪽에서 유치권자에게는 적용 써. 이렇게 별표 해놓고 유치권자 이렇게 해놓고 유치권자에게는 적용된다. 유치권에는 적용. 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이 내용은 유치권자에게는 돼 안 돼? 지상권자에게는 안 돼. 등기로 공시되니까. 그 얘기야 지금. 지역권자에게도 해당 안 된다 그 말이야. 소유권자에게도 해당이 안 돼. 소유권자에게도. 자,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 6개 점유 중에 다 같이 6개점은 여러분들 공부해서 6개점 생각나지? 6개장이요 6개점이요. 여기에 선의 인대대하여 무과실 점유는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꼭 외워줘야 돼. 무과실 점유는 외워본다. 6개점은 추정된다. 거기에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 거기 써놨지 1번에. 자, 두 번째는 시험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우리는 선자, 여기 다시 선자가 누구냐면 선의 점유자와 자주 점유자의 전환 시기를 물어봐 이렇게. 그럼 여기 봐자. 여기 봐.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을이 점유하고 있는데 소유자 A가 을에게 야, 너 물건 빨리 못 내놔? 라고 소를 제기해. 진정 소유자 A가 자기 토지를 점유하는 을에게 소를 제기해. 물건 내놓으시오 이렇게. 지금 상황이 그 물건 내놓으시오 그러면 을은 교회 다니므로 알았네 하고 내놔 버텨. 소송 제기할 때까지 버틴다고 이게. 패소할 때까지. 그러면 소 제기하면 여기서 100% 을은 패소해버려. 그러면 이 을이 여기서 점유를 할 때는 매수해서 점유했으므로 이 사람은 자주 점유이고 자기가 소유자인 줄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본권이 있다고 확신했으므로 선의 점유자예요. 이 사람을 다시 선자라고 이렇게 선자. 그럼 선자는 언제 전환되느냐 이거야. 선자가 선의는 언제 악의로 전환되고 자주점유는 언제 타주점유로 전환되느냐에 대하여 본권자가 소를 제기했을 때 결국은 패소겠지? 그럼 이제 여기 선의 점유자는 패소가 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변하고 자주점유자는 언제 타주로 변해? 패소했을 때. 요거 두 개 틀리지 않도록 하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 선의는 제약이 본다 이렇게 간주된다. 이게 선의 점유자는 소 제기 시 악의로 간주가 돼. 근데 요 자주점유자는 여기는 뒤에 있어. 한 장 넘겨보죠. 한 장 넘겨보면 56페이지에 우측 맨 하단을 보셔. 56페이지에 우측 맨 하단 보면 자주에서 타주로의 전환 나오지?
우측 하단에 자주에서 타주로의 전환이 한번 여기보다 경락, 해제, 대금 수령, 폐소. 자, 여기보다 자에서 타가 된다. 경해, 수패.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노트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이 요약집에는 선의 점유자가 악의 점유자로 전환되는 시기를 안 써놨으니까 내가 보충해서 해놨으니까 외워버려요. 이렇게 다시 한번. 선의는 제약이, 추정이요, 간주요. 간주. 그래서 여러분들 자 선의 점유자 위로 한번 가보자. 미안한데 요약집 55페이지에 요약집 55페이지 5번에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봤더니 점유 태양의 추정에 자평공선 나오지. 선의 점유에다 밑줄 그시고, 선의 점유에다 이렇게 밑줄 그시고, 선의 점유에다 이렇게 밑줄 그시고 위로 빼시고, 소재기시 악의로 간주된다 이렇게 써버려. 소재기시, 소재기시 악의로 추정이요 본다요. 본다. 소재기시 악의로 본다. 그래서 따로 외워야 돼. 선의는 제약이 추정이다. 이렇게 세 가지 추정으로 나오거든. 또 용어 뒤에 추정이다 하면 틀려. 그래서 자 문제. 선의 점유자가 여기 봐. 선의 점유자 이 사람은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 소재기 시부터 추정이요 간주요? 간주다. 그러니까 여기 입증 책임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본다까지 같이 공부해야 돼. 자, 여기 본다. 제약이 본다. 이게 얘 나왔지? 아니 지금 또 눈을 흐리냐고. 본권자가 소유자가 소재기하면 패소 받을 거 아니야. 그럼 패소한 때부터 악의로 변해. 소재기시부터 악의로 변해. 그럼 이때부터 소송에서 깨져버렸으니까는 이제는 효력이 확정적이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다가 또 입증 책임 전가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는 소재기시부터 악의로 추정된다 그러면 또 분쟁이 생겨. 추정된다. 판결까지 나왔는데 또 추정해? 그럼 분쟁이 생기잖아. 여러분 추정된다 그러면 분쟁이 남고 가는 거예요. 분쟁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어 있으면 자살로 간주한다, 추정한다 이런 말이 나와. 만약에 자살로 간주해버리면 경찰이 다시 어떤 그 문제에 대해 타살인지 검사할 필요 없어. 근데 타살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이제 경찰이 들어가서 그것이 자살이라는 걸 증명해야 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추정된다 이런 말에 나오면 싸움이 남겨졌다 그런 뜻이야. 근데 간주된다 그러면 싸움이 남겨졌어. 끝났어. 그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다시 제약이 가르쳐준 대로 외워. 모르면 그것까지 어떻게 다 설명해 주고 가서 그것까지 11월 달부터 해와서.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해왔기 때문에 나도 그런 것들 또 이 얘기하려고 하거든. 듣는 사람들이 미안해.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해줬으면 좋겠지. 근데 그냥 이렇게 해서 보고 또 1월 달에 했던 동영상을 조금 보셔. 아셨어요? 늦게 왔으면 늦게 온 만큼 노력을 해줘야 돼 사람이. 그래야지. 그러지 못하고 그러면 또 실패한다고. 근데 여기 와서 괜히 실패하고 좀 눈 띄어놓으니까 다른 데 가서 하면 그때 알아들으면 또 그럴 수도 있어. 그것도 여기서 어떤 영향을 받은 거니까 그것도 긍정적인 효과예요. 살면서. 아유 이놈의 얼마 안 되는 놈 것을 그냥. 우리 사실은 딱 공부하면 다 육개점은 추정된다. 무과실은 빼고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리고 따라서 제약이 본다. 경의 수패. 이렇게 했으면 끝나는 건데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눈을 지금 무슨 새로운 것이 있는가 표정을 짓고 있어서 또 그 사람의 눈을 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네. 그래서 여기 해결했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점유권의 효력 중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가 여러분들 책은 양가로 6번이야. 이렇게 점유자와 무슨 관계? 그럼 거기다가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에 이렇게 쓰면 돼. 무효 취소 해제 시에 생겨. 점유자 회복자는 언제? 무효 취소 해제 시에.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는 무효 취소 해제 시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다시 뭐냐면 여기 보면 이거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것이야. 뭔 얘기냐면 지금 이
이 토지 X 토지의 실체를 살펴보면 X 토지의 등기부는 A에게서 갑으로 넘어갔고 을에게 넘어갔는데 A와 갑 사이의 매매계약이 어떤 사연에서 무효가 되었고 갑의 명의로 등기를 했는데 이것도 무효야. 근데 갑이 자기 물건인 것처럼 을에게 팔아버린 거예요. 자기 물건인 것처럼. 그래서 을이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실제 소유자 A는 을에게 토지 내놓으라고 하겠어 안 하겠어? 그 사람을 회복자라고 그러고 여기서 을을 뭐라고 그러냐면 점유자라고 불러. 그럼 우리는 앞에서 다 같이 소유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물건 내놓으실 수 있는 물부손이 있겠어 없겠어? 그때 생기는 문제를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라고 그래. 그럼 이때 갑은 여기서 소유자 A겠지. 소유자 A는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물권적 청구권 중에 토지 내놓으시오 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면 이 을은 버틴다고 버텨야 돼? 내놔야 돼? 내놔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이게. 내놓고 갑에게 또 법률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을은 내놔야 돼. 그래서 자 회복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야. 그러면 이제 을은 목적물을 넘겨줘야 돼. 근데 이 을이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팔든가 목적물을 다 훼손시켰다면 을이 목적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어 없겠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목적물 반환이 가능하면 물건 내놓으시오 그러면 내놔야 돼 이렇게. 근데 그동안에 여기서 한 5년 동안 사용해서 수익을 누렸다면 물건을 내놓되 그동안에 사용한 과실이 있을 때는 복분자를 심어서 농사를 지어서 이득을 얻었다면 그 이득은 반이라도 넘겨줘야 되겠어? 통째로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본권이 있다고 확신했다면 따라서 선의 점유자는 취득한 과실을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선의 점유자는. 그래서 선의 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을 여기 잘 봐. 지금 소유자가 이 전제가 이걸 모르면 안 돼. 소유자는 불법 점유자에게 물건 내놓으시오, 부당이득 내놓으시오,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것이야 지금. 그럼 점유자는 물건 내놓으면서 취득한 과실도 부당이득으로 내놓아야 되느냐 문제가 생겨. 근데 이 사람이 선의 점유자라면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이 반환되지 않다. 그래서 에어버려 선부 없다. 선의 점유자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 없다. 그것이 6번 봐. 6번의 양가로 1번. 6번의 양가로 1번에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은 부당이득이. 그 다음 선부 동그라미 쳐. 선부. 6번, 양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선부 아니다. 그럼 여기 자 소유자가 물건 내놓으시오, 부당이득 내놓으시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때 점유자는 물건 반환해야 돼. 부당이득도 내놓아야 되고 손해배상도 다 책임져야 된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선의 점유자라면 부당이득 책임은 없다. 그러면 선의 점유자인 경우 불법행위 책임까지 면해지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에어보다 선불이 있다. 그게 오른쪽에 선의 점유자라도 불법행위 책임은 있다. 그래서 에어바 선불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할 때 지금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물부손이 있다 이걸 지금 행사할 때 생기는 문제를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전제해 줘야 돼. 아무것도 없이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어쩌고 하면 안 들어와 이렇게. 다시 소유자는 침해자에게 무슨 짓 할 수 있어? 할 때 생기는 문제를 공부하고 있어. 물건 내놓으시오 했을 때 선의 점유자라면 자 선의 점유자라면 부당이득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 다음에 이 을이 토지를 점유하면서 비에 물이장 휩쓸려 가기 때문에 비로 휩쓸려 내리지 않도록 토사를 여기다가 바위를 다 갖다 놓고 축대를 쌓았어. 축대. 그 축대를 쌓았던 유익비가 2천만 원이야 이렇게. 그럼 토지 내놓으면서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 비용만큼은 선의하게 구별 없이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 중 선의악이 구별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골라라. 이 지문이 5번 나와서 5번. 몇 번? 그럼 또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선의악의 구별 없이
점유자에게 선의하게 구별 없이 인정되는 권리를 골라라 그러면 다 같이 비용상환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 두 가지를 꼭 골라야 돼. 점유보호 청구권 이렇게.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비용상환 청구권은 누구에게나 그래서 선의하게 구별 없이 인정이 돼. 그럼 이 내용이 여러분들 거기다가 2번에다가 동그라미 2번에다가 비용상환 청구권은 누구에게나 인정되다 나오지? 여기다가 페이지 56 참조 하면 돼. 56 참조. 그러니까 뒤에 또 자세하게 해놨어요. 페이지 몇 페이지 참조? 뒤에 보시면 돼. 56. 다시 거기서 보충해놨으니까. 몇 페이지? 57.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이렇게. 자, 중요한 것은 잘 봐.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냐면 소유자가 불법 점유자에게 다 같이 물부손 행사할 때 생기는 문제를 공부하고 있어. 물부손. 그러면 점유자는 물건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돼, 버텨야 돼. 반환 할 때 생기는 문제, 비용은 다 받아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203조, 이 203조는 여러분 한 장 넘겨봅시다. 57페이지. 57페이지에 위에서 1번에 목적물 반환이 가능한 경우에 양가로 2번에 비용상환 청구권 나오죠? 거기는 선의하게 구별 없이. 203조에다 밑줄 그으셔. 203조. 2번에 203조에다 이렇게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밑줄 그으시고, 이렇게 메모해. 적법한 계약에 의한 점유 시에는 203조는 적용 없음. 이렇게 203조에다 밑줄 그으시고, 그 양가로 2번에 비용상환 청구권 가로에 놓고 203조 있죠? 보였어? 거기다가 뭐라고 써? 적법한 계약에 의한 점유 시에는 20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으시라고. 근데 이 말이 뭔 얘기냐면 A가 만약에 A와 을 사이에 계약에 의해서 임대차라는 A와 을 사이에 임대차라는 계약이 있었다면 이 A의 토지를 을이 점유하게 된 계약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던 경우와 지금 배우는 내용은 A와 을 사이에 어떤 계약에 의해서 점유를 한 거예요? 계약이 없이 점유한 거예요? 지금 계약 없이 점유하는 거지? 만약에 A와 을 사이에 계약에 의해서 점유를 했다면 그것은 그 계약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지 203조 지금 이 법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야. 따라서 시험이 만약에 을이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203조에 따라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 따라서 임차인은 점유를 할 때 계약을 체결했어 안 했어?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해결하는 거지 203조 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야 지금. 근데 여기는 A와 을 사이에 자 계약이 있었어 없었어? 지금 없이 남의 땅을 점유하게 되잖아. 이런 경우에는 203조가 적용되고 그때 비용상환 청구권은 선의하게 구별 없이 행사하고 그 다음에 이 비용에는 두 개 있어. 다 같이 필요비, 유익비. 그래서 필요비는 그냥 보존 비용이야. 보존 비용. 그리고 유익비는 땅값을 올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럼 필요비는 유익비는 다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때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한번 보자. 양가로 2번에 1번.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모든 필요비야 통상의 필요비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유익비는 회복자의 선택에 선택 동그라미 쳐보셔. 그러면 선택 나오면 항상 이 선택 그럼 앞에 누구냐 이걸 물어봐. 그래서 유익비는 전부 회복자의 선택이야. 다 같이 유예선. 그 다음에 유익비는 목적물의 가격이 지출 비용이 다액이야. 다액. 그렇기 때문에 다액이기 때문에 대개 1억 단위를 넘어서 그러면 회복자가 그 1억 단위를 넘어선 걸 당장 상환드릴 수 없지. 그래서 유익비는 회복자가 법원에 청구를 해. 판사님 유익비 회복 기간을 좀 연장해 주셔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상환 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어. 허여. 그것이 동그라미 3번. 유익비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뭐 할 수 있어? 허여는 허용해서 여유를 준다 그런 뜻이야. 허여. 그러면 시험이 필요비도 상환기간 허여받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유익비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주의하셔. 4번 계약관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당사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203조는 적용되지 않으며.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자. A의 건물을 A가 소유한 A 소유의 건물을 갑이 매매했고 이 매매가 무효. 그리고 을이 매매해서 을이 매매계약을 통해서 을이 지금 점유하고 있어. A 소유의 건물을 갑에게 팔았는데 무효. 근데 갑이 을에게 팔아서 을이 점유하고 있다. 이 정도. 그리고는 등기까지 했어. 그러면 소유자는 야, 네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해라 라고 소유자가 무효등기 명의인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했을 때 을은 내가 목적물에 비용을 투입했고 내가 유치권을 갖고 있으니 너의 등기 말소를 못 해주겠다라고 항변을 할 수 있느냐 문제가 생겨. 그래서 그것이 양가로 4번이야. 5번. 양가로 몇 번? 5번. 자가 한번 읽어보면 돼. 회복자가 시작. 지금 소유자가 회복자가 점유자의 네 등기는 무효니까 말소 청구할 때에 점유자는 내가 유치권 있는 장계 너의 등기 말소를 못하겠다 거부할 수 있냐 하면 안 되는 것이. 여기 잘 봐. 유치권 주장은 목적물 내놓으시오. A가 목적물 내놓으시오 할 때 항변하는 거지. 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는 유치권을 내세워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시 해. 유치권 주장할 때는 언제 주장하라? 목적물 내놓으라고 할 때. 그래서 밑에 비용상환 청구권의 비교가 나오는데, 자 밑에 1번 봐. 점유자의 상환 청구권은 언제 생기냐면 목적물 제일 중요한 거야. 목적물 반환시. 여기 점유자의 상환 청구권은 언제야? 목적물 반환시. 거기다가 써놓고 유치권 주장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목적물 반환시. 목적물 반환시에 유치권 주장한다 이렇게 써놓으셔. 검사할 거요. 그 써놓도 못해 강의할 때 저렇게. 그리고는 애들한테 공부 잘하라 하는 거 보면 아니 놈아 왜 앞에를 보냐? 그 써놨는지 내가 물어보거든. 교수님 이거 왜 와요? 그럼 이제 정신 차려서 공부하니까 그때 또 궁금한가 보지? 그럼 또 와. 그럼 내가 갖고 오라고 그래. 너 써놨냐? 그랬더니 없어. 그 새끼야 휴대폰 보지 말라니까. 이제 주식 보면 안 돼. 공부할 때 그 올라가면 팔아먹냐? 그거 한 1년 묵혀놔야지. 다시 연결시켜야 돼. 소유자가 네 등기는 무용계 말소하라 할 때 점유자는 비용 상환을 드렸으니까 유치권 우길 수 있어. 그걸 내세워서 거부할 수는 없다. 유치권을 언제 주장해? 목적물 내놓으시오 할 때 주장하는 거예요. 따라서 갑이 목적물 내놓으라고 하지 않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는 유치권의 항변을 내세워서 등기 말소 협력에 거부할 수는 없다 이거야. 이게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 어디서든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전세권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 곳곳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 등장한다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버려야지. 이 A가 을에게 물건 내놓으라고 했을 때, 소를 제기했을 때 이 을이 목적물 반환이 가능한 경우와 목적물 반환을 못해. 이 을이 부부싸움하다가 건물을 꼬실라 버린 거예요. 그럼 목적물을 멸시시켜서 그럼 손해배상 해야지. 그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자 목적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선의점유의 자주점유자의 책임은 손해 전부여 현존이익이야. 점유자의 과실이 있어야 돼. 과실로 목적물을 멸시시켰을 때 선의점유자 자주점유 에어보다 선자 책임은 현존이익만. 그리고 선의나 타주 또는 악의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다시 한번 선자 책임은 그것이 57페이지에 밑에서 2번 목적물 반환이 가능 불가능.
점유자의 책임 있는 없는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 훼손되었을 때 동그라미 쳐봐. 선자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고 기타는 손해 전부. 여기까지가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야 이게. 그럼 다시 한다. 여기서 정리. A가 소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갑에게 팔았는데 지금 등기부가 이렇게 넘어갔어. 근데 갑이 을에게 매매해서 넘어갔는데 이게 다 무효야 이게. 그러면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물건 내놓으시오라고 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했을 때 생기는 문제. 그럼 물건 내놓으시오면 반환해야 돼. 반환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따져서. 불가능하면 엄청 쉬워. 다 선자는 현존 이익이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환할 때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한 거 선부 없고 선불 있고 비용은 누구에게나. 엄청 쉬워. 다 선부 없고 선불 있고 비누 있고. 자, 쉬었다 합시다.